자, 생산 운영 관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관리 쪽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산 운영 관리의 관리 쪽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자재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재 관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은 이건 귀 익은 소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재고 계획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재 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자재 관리는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재가 공급이 돼야 되겠는데, 자재가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생산 활동이 멈추어서 소위 말해서 공장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반면에 자재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원활한 생산 활동은 도모할 수 있겠으나, 자재를 많이 확보하고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첫 번째 경제적 문제,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금융적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재를 많이 확보한 뒤에 이 자재를 쌓아놓을 것이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커다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겠고, 또 어떤 자재들은 특히 식료품 같은 경우에 빨리 상하게 되죠. 식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게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얼마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우리는 여기 이 적절함을 경제성 문제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자재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재관리의 목표는 생산 부서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자재 공급이 되겠고, 또 하나는 비용 절감이 도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자. 근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이 이 재고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자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 얼마나 주문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주문하는 양은 얼마가 될 것이며 주문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자재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주문 시점은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런데 재고량을 줄인다면 주문 시점은 이점이 되겠죠. 재고량을 여기까지 한다면 주문 시점이 여기가 될 거고, 또 뭐 더 많이 한다면, 재고량을 더 많이 늘린다면, 주문량을 늘리게 되면 주문 시점은 역시 더 길어지겠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문이라는 것은, 주문 시점과 주문량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은, 요즘에 새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자동차들 구매를 새 차로 계약을 하면은
인기 있는 자동차는 보통 1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1년 반을 기다려서 만약에 여러분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소위 말해서 지금 오늘의 토픽인 재고 관리가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언제부터였냐? 오늘 요 근래 와서 생긴 게 아니고 1년 반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풀릴 거냐? 아닙니다. 곧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지금 만들기만 하면은 판매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자동차 생산을 하는 즉시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맞지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재고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가장 아주 형편없는 수요 예측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위 말해서 코비드 19이 창궐 했을 때, 물론 2년 전이죠. 창궐하자마자 반도체 주문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왜?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경기가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경기가 나빠져서 자동차가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을 줄이니까 반도체 생산업체들도 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동차는 점점 고급화되면서 자동화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컴퓨터 칩이 필요하게 됐죠. 유감스럽게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들은 그렇게 값이 비싼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게 신경 써서 설비 투자에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각 나라들은 엄청난 재정 지출을 늘렸죠. 소위 말해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우리의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각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겼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서 주식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는 돈들이, 시중에 남아 돌아가는 유동성이 큰 돈들이 어디로 또 올라가냐면 자동차 사는데 거기에 투입됐죠. 그래서 자동차는 많이 팔리는데, 그에 비해서 반도체 칩의 생산이, 공급이 적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자동차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 관리를 잘못한 아주 결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주 간단한 재고 관리 모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경제적 발주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Economic Order Quantity라고 그래서 이것을 첫자를 따서 EOQ라고, 가장 경제적인 몇 개를 주문하는 것이 오더 콘티티가 몇 개일 때 가장 경제적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가정에서 모형을 보고 이 모형을 모형에서 EOQ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면 이 모형을 분석하거나 이 모형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를 가정했어요. 첫 번째, 품목이 복잡하지 않게 하나씩만 하자. 두 번째, 수요가 확정적이자로 하자. 그리고 게다가 또 일정하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 또는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1년에 팔리는 이 품목이 팔리는 개수가 일정하게 하자. 그리고 이미 알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것을 만들어서 간단한 모형을 우리가 보고 그렇지 않은 현실에 맞는 모형, 좀 이거보다 복잡해지겠죠. 예컨대 수요가 확정적이지 않고 또는 그것도 막 변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 모형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은 이런 다른 모형들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런 확정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또는 일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더 고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달 기간이 무시하자. 근데 지금 어떤 물건에 주문을 하면 바로 갖다 준다. 바로 갖다 주지 않으면 좀 이제 또 조금 복잡해지니까 바로 갖다 주는 걸로 하자. 실제로 바로 갖다 주는 것은 별로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무슨 내가 쓰는 휴대폰에 데이터가 떨어졌다. 이때 뭐 돈을 더 주면 데이터를 준다는 그런 통신사라면은 이런 건 바로 대부분 뭐 갖다 주겠죠. 바로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주문한 것은 요즘에 아무리 빨리 갖다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뭘 주문했다 그러면 뭐 하루가 걸린다든지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일정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지 않고 바로 온다 이렇게. 단순히 조달 기간이 없다, 무시한다, 이런 것은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고 문제를 간단히 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문량 전체가 한꺼번에 온다. 100개 주문했으면 뭐 50개, 50개씩 두 차례 걸쳐서 오는 게 아니고 100개가 한꺼번에 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주량을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수요가 생겨서 점점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줄어들어서 요 시점에 와서 다시 또 발주를 해서 즉시 오니까 다시 이만큼 쌓이게 될 거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재고가 줄어들겠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뭐 발주에 대해서 만약에 발주가 한꺼번에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몇 개씩 온다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확정적이고 일정하지 않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다음에 공부를 하자. 어려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1년에 1년에 1600개가 팔리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하자. 근데 한 번 주문할 때마다 $500를 낸다.
그다음에 한 개를 1년 동안 보관하는데 10달러가 소요된다. 이걸 우리가 재고비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을 때 언제 얼마나 주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 이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경제적 발주량이랍니다. 경제적 발주량을 우리가 한번 구해서 찾아보자. 이것이 오늘의 토픽입니다. 발주량이 다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발주량이 많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발주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 발주량이 많은 경우에는 재고 소진 시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문 횟수가,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주문 횟수가 발주량이 적은 것 비해서 적겠죠. 자, 이 경우에 주문 횟수가 적으면 주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주문 비용이라는 것은 한번 주문할 때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데, 주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발주량이 많으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평균 재고량인데, 발주량이 많은 경우와 발주량이 적은 경우의 평균 재고량은 서로 다르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발주량이 많은 경우에 평균 재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주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이 오늘의 토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D를 디맨드라고 해서 단위 시간당 수요를 디맨드라고 하고, H를 한 단위 시간당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하자. 뭐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뭐 하루 보관하는 비용, 뭐 전기세 같은 게 들어가게 되겠죠. 냉장고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홀딩 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H를 쓰고, 그 다음에 주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 그리고 변수로는, 우리는 변수가 X가 더 익숙하겠지만 퀀티티라고 해서 Q를 썼어요. 이거에 대한 총 비용들, 단위 시간당 총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은 어떤 한 주문 기간 동안 총 비용을 계산하면 주문 비용하고 재고 유지 비용, 물론 여기 물건값도 있습니다. 물론 물건값도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상수로 다 상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취급하지 않고 재고 유지비를 이렇게 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균 재고 양에다가 한 개 들어가는 홀딩 코스트 비용,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시간, 이것들이 평균 유지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 쿼터가 참 미안해요. 한 주기, 한 텀,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이 이만큼, 한 주기가 Q를 D로 나누는 값이 되니까 이 토탈 코스트는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토탈 코스트 인식을 우리가 가장 최소 비용이 되는 Q를 구하려면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Q가 그 최소 비용이 어느 때 가장 적게 드느냐, 이만큼 주문을 할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들더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때의 EQ를 우리가 EOQ라고 합니다.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발주량 이렇게 되고, 언제 주문하느냐? 다 떨어질 때만 다 주문한다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회 발주량 결정은 홀딩 코스트는 우리가 비용을 발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홀딩 코스트는 늘어나게 될 거고 리니어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오더인 코스트, 주문량은 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의 토탈 코스트는 두 개 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문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주문 비용은 줄어드는데 홀딩 코스트는 늘어나고 줄이면 줄일수록 주문 비용은 자주 주문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유지 비용, 홀딩 코스트는 더 작아질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를 너무 충분히 주문하게 될 경우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재고를 확보하고 했을 경우에 다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너무 적게 했을 경우에, 품절이 됐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 활동이 멈추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 멈춤에 대한 그런 비용, 페널티가 되겠죠. 그런 비용들은 또 비용들이 증가하니까 가장 적절한 주문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모델은 아주 간단하게 했죠. 단일 분목이고 그 다음에 주문 비율이 뭐 확정적이고 그리고 그것도 다 아는 거. 숨은 양도 다 하는 거 이미 결정이고 아주 쉬운 아주 얘기. 발주도 내가 시키면 바로 발주가 되는, 그리고 물건이 바로 들어오는 이런 아주 간단한 모델을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더 고학년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맛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한 달에 3,000개 파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 물건이 한 번 주문할 때마다 200달러를 내야 주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를 한 달 보관하는데 1.2달러가 들어간다고 몇 개 주문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공식을 우리가 한다면 1,000개씩 주문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그 주문 경우는 열흘에 한 번씩 1,000개씩 주문하는 게 좋겠다. 어떤 경우도 이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2,000개를 주문하면은 10일이 아니고 20일만 한 번씩 주문을 하게 되겠지만 홀딩 코스트 때문에 더 주문 비용이 1,000개 주문할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재고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냐면, 만약에 리드 타임이 5일이면 어떻게 되느냐?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주문하고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EOQ 모델이라면은 만약에 5일 걸린다면은 이 시간에 5일 전에 주문하면 되겠죠. 5일 전 주문하면 된다. 그러면은 다시 5일 전이라는 것은 하루에 100개씩이니까 500개 남았을 때 1,000개를 주문하면은 이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EOQ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주문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드 타임 중 수요가 불확실하면 그 시간에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일단 자체가 불확실을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데 문제인데 이런 거 뭐 저는 여기서 뭐 전공 과목 나중에 고학년에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고 모형, 그중에서 특히 EOQ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자,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말고사 준비를 하셔야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는 기말고사 내용은 수준은 매우 쉬운 수준으로 출제할 생각입니다. 준비를 안 하면 0점을 맞습니다. 뭐 0점 준비를 안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 나머지 대학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